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국제금융론 강의를 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의 박진우 교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국제금융론은 특히 이제 국제금융 MBA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선택해서 수업을 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국제금융이 아무래도 계산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이번 학기 열심히 저와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대략 이 국제금융론 이번 학기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국제금융은 1주차에는 환율에 대한 그리고 국제 수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강의를 하고 이어서 이제 2주차에는 이러한 외환 거래에 대한 부분이 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주차와 4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환율 또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구매력 평가설이라든지 또는 국제 피셔 효과 그리고 이자율 평가설과 같은 그런 이론적인 내용과 이를 응용한 계산 문제들이 이제 3주차와 4주차 강의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인터내셔널 뱅킹이라고 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국제은행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서 국제 채권 시장이 이제 6주차에 그리고 이제 국제 주식 시장이 7주차에 이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대략 커버가 되고 이제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9주차에는 선물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주차에는 옵션 그리고 11주차에는 수합시장 이런 순서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9주, 10주, 11주차에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주차에는 재무 리스크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과 그 재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환 리스크에 관련된 경제적 환 노출, 거래적 환 노출과 같은 이런 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강의가 되고요. 여러분들 강의의 이제 마지막 주차인 14주차에는 그 주로 회계적 문제에 관련해서 국제 조세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학기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저와 함께 한 학기를 보람있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번 학기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주차 환율 결정과 통화 제도 중에서 제1차 시 환율의 결정과 국제 수지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이란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환율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어느 한 통화에 다른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환율은 결국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시장에서 그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종의 시장 가격이고, 따라서 수요 공급의 상태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외환시장에서의 통화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동기, 즉 이 사람들이 왜 외환 거래를 하려고 하는지 거래 동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외환 결제 동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역이나 국제 투자 등의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의 통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무역이나 국제 투자 등의 거래에 필요한 통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외환 결제 동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험 관련한 동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우리가 흔히 환 리스크 해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환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외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환율 변동을 이용해서 투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외환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외환 거래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 무엇이다? 외환 결제 동기와 위험 관련 동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무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역 거래에는 반드시 외환 거래가 수반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예를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거래의 경우, 자,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는 국내 수입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화로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화를 매입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달러의 매입은 외환 시장에서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그 수출 대금을 달러화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그 달러화를 매도해서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는 결국 달러화에 대한 뭐를 의미한다?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역과 함께 외환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해외에서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국제 자본 거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즉 이제 달러로 이제 자금을 갖고 온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국내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달러화에 대한 공급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즉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는 말은 달러를 판다는 말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이제 공급을 구성하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한국에 투자한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을 한국으로부터 회수해서 본국으로 갖고 가려고 할 경우에는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게 되겠죠.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한국 주식의 매입이 매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한 초과 공급을 의미할 것이고, 반대로 국내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매입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한 초과 수요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많냐 또는 공급이 많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국제 수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통화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는 국제 수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 수지는 이제 영어로는 Balance of Payment. 자, 요거를 이제 앞에 약자를 따서 BOP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국제 수지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의 흐름을 집계하고 그로부터 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순계, 즉 들어오고 나간 거의 차이를 의미하겠죠. 순계를 구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유입과 유출이 반드시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차 대조표, 요즘은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회계에서 이제 밸런시시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즉 밸런시시트란 말은 좌변과 우변 또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 또는 과거에 이제 대차 대조표가 영어로 밸런시시트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국제 수지에서도 유입과 유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양쪽이 같다는 의미에서 이제 밸런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즉 유입과 유출이 같다 해서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입과 유출이 정확하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국제 수지가 적자 혹은 흑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국제 거래 형태에 따라 국제 자금의 유출과 유입의 크기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어느 관점에서 유출과 유입의 규모를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국제 수지, 경상 수지 또는 자본 수지 등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광범위한 의미고, 이 국제 수지 안에서는 무역에서의 유입과 유출을 얘기하는 무역 수지와 그 다음에 이제 경상 수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본 수지라는 요 세 가지로 나뉘어서 불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